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의 한 칼럼이 여의도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우열 정치부 차장이 쓴 칼럼입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번 야권 단일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지난번과는 좀 달리 확고한 야권 단일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변화, 처음 약속과는 좀 다른 것 아니냐는 퀘스천 마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칼럼 제목부터 그렇습니다. 간보기 정치로는 야권 대선 미래 없답니다. 자, 왜 최우열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은 이런 칼럼을 썼을까요? 내용을 읽어보면 수긍이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외부로 보이는 안철수, 그리고 곁에서 본 정치부 현장 기자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됩니다. 안철수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화끈하게 오세훈 후보의 선거 캠페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칼럼을 보면 지금 안철수 대표가 조금 미묘하게나마 태도가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장 불량, 처삼촌 벌초연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오세훈 후보의 현장 유세에서 조금 피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안철수와 오세훈의 화학적 결합을 좋게 보지 않는 일부 세력의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본 기자가 쓴 생생한 묘사를 보면 이왕이면 안철수 대표가 좀 더 화끈하게 오세훈을 도왔으면 싶습니다. 그래야지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도 보장될 겁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최우열 정치부 차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가 끝난 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패한 안철수가 이긴 오세훈을 화끈하게 도와줄까에 맞춰져 있다. 자,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경쟁에서 퇴학한 뒤 개표 결과를 보지도 않고 출국해버렸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장면이 또렷하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그래서인지 정치권에서는 지금 안철수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한 얘기가 매일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일 후보 결정 당일날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장 오후 2시인가 했습니다. 그때 오세훈 후보가 찾아가려 하자 거절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조건을 이것저것 제시한 것도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첫 합동 유세장, 25일 날 첫 번째 합동 유세장에선 다들 붉은색 계통의 점퍼를 입고 나와 원고 없이 연설을 하는데 안철수 후보 혼자 말끔한 양복을 입고 종이 한 장 들고 읽어서 복장 불량, 처삼촌 벌초 연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조금 현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군요. 자, 이 합당 약속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미묘한 변화만큼은 고질적인 간보기 정치로 보인다고 최우열 차장은 말합니다. 단일화 경쟁 막바지 안철수 후보는 단일 후보가 되든 안 되든 보궐선거가 끝나면 국민의힘과의 합당 카드를 발표했다. 2단계 양당 합당의 기반 위에서 3단계로 범야권 대통합 추진이라는 프로세스까지 꺼내놨다. 반면 단일화한 뒤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야권 인재들, 시민단체들이 모여 범야권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2, 3단계를 버무린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듯한 느낌도 줬다. 이게 사실 합당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100석이 넘는 국회의원이 있고 국민의당은 3석입니다. 이렇게 당과 당이 합당이 되면 아무래도 국민의당에 불리하게 조건들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아예 지금 단일화 후에는 윤석열, 야권 인재들, 시민단체, 범야권 대통합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지분 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 좀 달라지겠죠. 이런 점을 가지고 동아일보 최 차장은 단일화 뒤에 안철수의 이 합당 약속에 대한 미묘한 변화가 읽힌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안철수와 오세훈의 이번 야권 단일화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누가 되든지 박영선에게는 크게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야권 단일화 후 나온 여론조사는 오세훈이 박영선한테 정말 크게 이기고 있습니다. 20%포인트 내외로 이긴다는 여론조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오세훈 후보를 화끈하게 돕지 않으면 어쩌면 안철수 후보 본인의 미래에도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는 그동안 간보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만큼은 화끈하게 뛰어야만이 그 다음 본인의 정치 미래가 밝아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정교한 정치 대비 플랜이 진행 중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 올라간 지가 1년이 넘었는데 한다 안 한다 의사표명이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4월 출마 선언설, 제3지대 창당설 등 온갖 설들이 난무하는데 정작 본인은 원하는 질문에만 답하는 선택적 메시지 정치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칼럼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의 사례처럼 언제부터인가 한국 보수정당에는 굳은 의지를 갖고 정치판에 뿌리를 내려 성장하려는 지도자는 없어지고 명망가들의 낙하산식 간보기만 난무하고 있다. 정치 자체를 만만하게 봤기 때문일 수도 있고 1987년 민주화 이래 진퇴를 뚜렷이하고 혹독하고 오랜 테스트로 단련된 지도자만이 승리했던 점을 잊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혹독하게 정치를 한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서 된 사람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재수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2번 만에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명박 후보와의 경선에서 패배하고 절치부심해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뭐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다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김영삼 같은 경우는 아예 간도 안 보고 바로 비판을 무릅쓰고 3당 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쟁하고 승리했습니다.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에 수이고 들어간 노무현 역시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최 차장의 칼럼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국민들은 간잡이가 아니라 명쾌하고 명확한 지도자를 선택했다는 점을 야권 지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면 야권의 내년 대선도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야권의 후보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너무 눈치를 보지 말고 화끈하게 미련하게 뛰어들라는 충고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칼럼에 대해서도 호가 있을 테고 맞다 틀리다 생각이 갈릴 수 있지만 아무튼 이 칼럼이 지금 여의도에는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좀 더 화끈하게 할 수 없을까요? 그래도 그전에 비해서는 화끈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복장불량, 처삼촌, 벌초연설 이런 말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온다는 것은 분명 안철수 대표가 한번 반성할 대목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